오늘 특강은 60세에서 75세까지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령화가 65세 이상의 노령화인데 70세로 올린다면 상향한다면 학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시민사회 전문가들 제안한 것은 학교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 또 제안을 했다. 고령사회연구소, 한국소비자연맹 등 전문가들 분석이 10여 명이 모여 연령 기준의 사회적 문제를 발표했다.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서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연령 기준의 사회적 문제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의논을 이어져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빠졌으니까 그냥 민간 단체들이 한 거지 이게 특별하게 지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들 제한 문제로서 65세 노인 연령이 당긴 노인복지법에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 44년이 지났어요. 44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죠.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는 앞으로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차례에 걸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한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65세 연령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44년 전에 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반발도 심하죠. 그런데 심한데 지금은 나이가 오래 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저출생이 이기 때문에 저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어느 나라 못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깊죠. 거의 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90% 이상은 90%는 나라 사랑에 신경을 쓰죠. 그래 저출생도 이거 되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하니까 올해는 상당히 애를 좀 많이 낳았다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래요. 많이 낳았다고 그러는데
발표를 제대로 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보조를 많이 해주면 이게 뭐 현금으로 보조해줘야지 뭐 그건 뭘 해준다 뭘로 해준다는 건 받질 않아요. 애 하나 낳아서 기르고 그러는데 매달 뭐 30만 원 50만 원 보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3년 동안 보내준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애들 기르는 데는 상당히 저기가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현금을 줘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닿지요. 그걸 뭐로 하는데 뭐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교육은 의무적으로 자기 자식 잘 기르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물론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뭐 해주고 나라에서 좀 보조하면 되겠죠. 지금과 같이 하면서 직접적인 돈을 줘야 돼요. 직접적인 부모님한테 딱딱 통장에 5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넣어주면은 그 돈은 사실상 뭐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자기네들 부자 되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 말이죠. 위정자들이 떼어먹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자기네들은 다 잘 살아요. 그 위정자들은 다 잘 산다고 돈이 그냥 뭐 이거 떼어먹고 저거 떼어먹고 뭐 하는데 돈으로 갔다 뭐 하는데 들어갔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고 확실하게 위정자들도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도 자기 월급 위에 들어오면 안 되겠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죠. 월급 위에 들어오는 거는 확실한 것이 월급 위에 들어온다는 거로 그런 것은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세금 가지고 애들 낳는 데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번에 몇 조를 풀어서 국민 전체에게 뭐 얼마 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도 그거 아주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좀 더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정부에서 신경 쓰고 홍보를 잘하면 뭐 저출산이 아니고 현상 유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이 논문에 이제 그런 걸 쓸 건데 그 내 논문을 보고 뭐 반영이 돼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 생각을 또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읽어서 이게 좋을까 해서 그걸 반영시키면 좋지요. 진정한 노인 영역은 70세를 제시한 근거로 1981년도 비교에 하면 기대 수명이 83.5세 81년도에 그래요. 85세 증가 점수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 유지보다 유사한 것으로 분석돼 알겠죠. 70세가 10년 전 65세거나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유사하다 이거죠. 분석된 점은 연구해 본 결과 그렇다 이거죠. 실제로 노인 10대 조정에 65세 이상의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에는 70세보다도 높다 이거죠. 실제 노인들이 노인이다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71.6%까지 올라왔었다. 71.6%. 23년대에는 내가 71세
72.6세가 자기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72세대야 아이고 내가 노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안에는 노인이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65세 이상 되면 뭐 정년퇴직 권리가 있어서 그냥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더 늘리는 거는 늘리는 것도 뭐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65세 이상은 정년퇴직으로 해서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 퇴직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바꿔서라도. 그리고 노령층은 71세.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또 노령연금 타먹고 싶어서 또 막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지 모르는데 노령연금은 뭐 노령연금이 아니고 뭐 지원금 해서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래 있다가 나오면 딴 데 월급 젊은 사람들 초봉 타는 거 이상 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조사는 내가 안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퇴직해도 그 퇴직연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죠. 퇴직연금 오래 사니까 퇴직연금은 옛날 80세 살던 것이 평균 80세 70세 살던 것이 지금은 100세가 넘어가는데 그 100세까지 계속 그렇게 준다면 그 사람들 주는 거를 이제 애들 좀 줄여가지고 애들을 맞는 애들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건 정책만 좀 적용하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만 하면 얼마든지 애들 낳는 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만 조정하면 100세까지 100세까지 퇴직연금 받는 거 100세까지 그거 300만 원씩 250만 원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 100세까지 그거 다 먹을 거예요. 그 먹고 살 것만 주고 좀 줄이고 그거다 애들한테 또 놀아주면 되는 거죠. 새로 나는 애들한테 그런 방향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다. 100세 넘게 사는 사람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진다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말아. 그러다 보면 오래 살고. 그것도 오래 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병원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찔기게 죽어요. 죽는 거. 건강하게 살면서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한 일주일이면 죽어요.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 사람도 편하고 가족들도 편하고 다 편한데 그 아프면은 그거 나몰라라 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효도사상이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프면은 병원에 모시고 이러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흔한 형제간에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으면 양로원에 가든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다가 한 일주일만 하다 죽어야지. 그래야 온 집안이 편하지. 실제로 노인이 실태 조사에서 65세 이상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고 70세보다도 높다. 70세보다도 높다. 2024년에는 71.6세가 내가 나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가 했다.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채소 가셔야 저 가끔 있어 자기 그거는 요새 농사 짓는 거 뭐 전부 다 기계로 오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해서 기계 가진 사람들이 해주죠. 그럼 돈 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먹을 거 하고 자기가 반찬할 거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말이지 연금 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요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연금은 적게 타고 이렇게 좀 내려서 하고 그 노인들 이제 연금 타는 사람들은 내 얘기 들으면 저 새끼가 미친 소리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잘 나라를 발전시키고 구세를 저기 하려면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걸 잘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반발이 안 나겠고 없는 사람 없는 빈곤층의 노인들은 또 잘 보살펴줘야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기야 싫어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다 이거지. 그런 거는 목에 살리는 수밖에 없죠.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령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양상한 결과로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소득 저단에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건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도 논의 돼서 65세가 돼서 그러면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70세까지만 5년 더 일할 수 있으니까 5년 동안은 월급을 좀 적게 받아야죠. 부세를 위해서. 그리고 적게 받고 또 퇴직연금도 그때 일한 거마저 또 해서 조금씩 덜 나오다가 아주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그러면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만 줘야지. 그것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맞게끔 정책을 만들어야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연금 가입 및 수급 변경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죠.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 우대 제도의 노예연금 준비 등 상향하되 이건 뭐 그냥 무슨 대책도 없이 그냥 그 상향하면 또 문제도 있어요. 이거 좀 잘 사는 사람은 무임승차 안 하고 무임승차권을 줘서 나이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주고 좀 잘하는 사람 연간 퇴직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든가 250만 원 받는 사람이 사실 경력우대증 받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걸 안 되죠.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고 그런 거는 자기가 돈을 내도 해야 되는데 그 양심에 맡길 수는 있겠지만 양심에 맡기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그래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뭐 연령 기준은 상향하는데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 건강 상태와 등 필요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겠지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를 좀 보고서 인터넷을 보고 쓴 겁니다. 아울러 연령 기준 조정 과정에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폭넓은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이루어져 한다면서 향후 노인 부양
기간적으로 연령 기준을 국도 조정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5년마다 아니라 해마다 해야죠. 뭐 계속 해마다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좀 잘 사는 사람은 좀 덜 타가게 하고 연금도 그리고 뭐좀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 나이 먹어서 그거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회사업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얼마 재산이 얼마 기준이면 자기가 연금도 얼마씩 덜 탄다 이런 것도 좀 매겨놓고 그건 뭐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합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복지부 노인정책과 그간 노인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것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감시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제안을 한 것을 이런 정책과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 파급의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토대로 각 제도를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